여기 차례를 보면 지금 보면 우리 힘과 운동부터 할 거잖아. 이거를 다 2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힘은 1학년 1학기 여기 다 지금 적혀 있지. 이렇게 우리 적혀 있는데 지금 4단원 빗값파동을 이거 다 시험 본 거죠 이번에.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좀 빨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물리 파트에서 2학년 1학기 때 시험은 3단원의 전기 있지? 네. 그게 아마 2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시험 나올 거고 애들이 아마 제일 좀 싫어하는 너무 어려운 거. 둘째에 더 쉬운 게 뭐예요? 그게 뭔 상관이지? 어차피 둘 다 할 건데. 그래도 쉬운 거부터 하는 게 그 단원마다 달라. 단원마다 달라. 자, 그래서 물리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조. 그래서 오늘은 여기 힘 파트 다 할 예정이고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숙제는 많이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빨리빨리 뒤에 보면 시험 대비 문제라고 해서 부록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숙제로 낼 거고 시간이 되면 학원에서 다 풀고 가게 시킬 겁니다. 그리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8쪽부터 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 지금 설명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집에서 공부할 때 봐. 네. 물론 숙제할 때 이제 초등학생도 아닌데 답지 보고 하진 않겠지. 집에서 공부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힘은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도 이거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게 이 힘이야. 자, 시작을 할게요. 아우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힘을 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힘.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힘은 우리가 앞으로 폴스로서 힘 F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힘 F. 이제 과학할 때는 이 기호도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야 돼. 힘 F, 폴스 약자야. 힘 F. 선생님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우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봐. 야! 선생님 지금 힘 줬을까 안 줬을까? 야! 힘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어? 애매하지?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하는데 칠판이 빡! 묵직! 하면서 부서졌어. 오, 힘 센데? 하면서 힘을 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증거가 있어야 돼. 나 힘 너무 많이 줘서 힘들어 죽겠어. 뭘 힘 줬는지 안 줬는지 소리만 지르는지 알 수 없잖아. 맞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첫 번째 모양. 그럼 봐봐. 형 힘 줬니 안 줬니?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좋지. 왜? 모양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변화 원인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의 변화 원인. 모양이 변하면 힘이 작용했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모양이 변했을 때. 자,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그 물체를 밀었어. 그럼 이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그럼 물체가 운동하는데 내가 뒤에서 잡아당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래서 속력의 변화 원인. 속력의 변화 원인.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지.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힘이다 라는 얘기야. 힘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선생님 옆에서 밀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 슉! 방향이 바뀌어지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의 변화 원인. 이것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힘이 물리적인 힘, 과학적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우리가 뭐가 작용했다라고 한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 1, 2, 3학년 거 다 해요? 우리 이제 아직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물리는 어차피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학년별로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학년 거, 2학년 거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배우면 다 똑같습니다. 중학교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우리가 힘이 작용하니까 셋 다 변할 수도 있고 하나만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이 표 한번 볼까요? 모양이 변화. 공이 찌그러진다, 활실을 잡아당긴다, 차력을 누른다. 그럼 마찬가지 모양만 변했으니 힘이 작용한 거야. 운동 상태의 변화. 물체가 떨어진다.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 그 다음에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멈추는 것도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발로 뻥 찼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공이 멈추네? 그러면 와, 힘이 작용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힘을 작용 안 해도 멈추는구나. 그게 아니야. 힘이 작용을 했으니까 멈추는 거야. 알겠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무조건 힘이 작용한 거야. 그럼 선생님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무슨 힘이 작용했을까요? 이제 뒤에 가면 배울 텐데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한 거야. 그러면 공이 떨어지는데 왜 누가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왜 빨라지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그때는 뭐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지했던 수레를 민다. 수레가 정지했다 움직이네.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거고. 그 다음 모양과 운동 상태 동시에 변한다. 배구공을 세게 친다. 그럼 어떻게 돼? 배구공의 모양이 순간 찌그러들면서 배구공의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뀐단 말이야. 힘이 작용한 거고. 축구공을 발로 찬다. 야공을 방망이로 친다. 마찬가지 모양도 변하고 운동 상태도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점을 찍고 화살표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힘의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 몸무게도 킬로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 같은 게 있지. 힘도 단위가 있는데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 누가 있을까? 뉴턴. 이게 힘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힘을 표현하는데 여기 이렇게 점을 찍는데 이 점이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 어떤 물체,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반대로 얘는 5N으로 잡아당겼어. 11대 화살표의 길이가 이만큼 되면 5N일 때 이 길이의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길이로서 힘의 크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의 3호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앞뒤로 연장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용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힘의 작용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힘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중력 나오고 있네. 자,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무게야, 무게. 그러니까 무게도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무게가 생기는 거고 이 중력은 왜 생기냐면 들어봤을까? 만류력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인 거야, 사실.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 그럼 만류력이라는 거 볼게요. 만류가 무슨 말인지 알아? 만류? 만류. 뭐라고? 맞았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고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인력이 뭐야? 인력. 이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지 당길 인자예요. 그러면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뭐하는 힘이 존재한다?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럼 니네도 물체 존재하고 있지. 나도 존재하고 있지. 그럼 이 존재하는 물질은 크기, 부피, 크기와 그러니까 이 크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얼만큼 이게 부피인 거지.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서로 당긴다고. 그럼 니네와 나 사이에서도 서로 당기고 있어. 느껴지니? 선생님이 당기고 있는 게? 아니요. 안 느껴지지. 근데 당기고 있어. 근데 지구가 니네를 당기고 있는 건 느껴지지? 왜?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 왜?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산에 올라갈 때도 힘들어. 지구가 나를 당기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더니 꽝 떨어져 지구 쪽으로. 왜 그래? 지구가 나를 당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몸무게가 얼마니? 물어본 거는 그게 무슨 뜻이야? 야, 지구가 너희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니? 그게 몸무게인 거야. 그게 중력인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몸무게 물어보는 건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 지구가 너희를 얼마로 당기고 있니? 길잖아. 그러니까 줄여서 몸무게가 얼마니? 그거는 지구가 너희를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니?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서로 작용한다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얼마니? 70? 그럼 쟤는 70kg 중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여기서 중은 중력과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다시 차차 조금 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몸무게가 얼마니? 근데 우리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 표현할 때 70kg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사실은 이게 틀린 표현이야. 선생님은 무게를 물어봤는데 니네는 질량을 대답하고 있는 거지. 조금 이따 이제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얘기를 할 겁니다. 무게하고 질량은 다른 거야. 무게는 힘인데 질량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질량이야. 말 그대로 고유의 양이고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우주에 가서 무중력이 됐어. 그럼 둥둥 떠 있지. 그럼 지구가 나를 안 당기니? 안 당기니까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해? 무중력. 그럼 그때는 몸무게가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질량이 없을까? 있지. 질량은 가지고 있어. 근데 무게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무게는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 그러니까 질량이 엄청 큰 물질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낄까? 내가 당기는 걸? 그 힘이 작아서 느끼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막 쌓이지. 왜 그럴까? 먼지는 질량이 작은데 나는 질량이 크니까 먼지를 내가 끌어당기니까 내가 먼지가 쌓이는 이유도 있어. 물론 떨어져가지고 쌓이는 이유도 있지. 뭐 심도 있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세 개가 다 같은 얘기란 뜻입니다. 자, 그럼 중력은 지구가, 그러니까 이 예를 표현하면 지구, 이거 만류력 때문에 나타나는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얘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서로 당긴다라고 했지? 지구가 물체를 70kg 중으로 날 당기면 나도 지구를 70kg 중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구 당기는 게 느껴지니? 아니지. 나만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지? 왜 그럴까? 당기는 힘이 같은데? 지구는 엄청 무거우니까 내가 아무리 당겨도 안 끌려오는 거고 나는 가벼우니까 지구 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중력을 설명하는 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력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중력은 이렇게 설명 안 한다? 오늘날 중력은 뭘로 설명할까?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설명을 해. 뭘로 설명하는지 아시나요? 아인슈타인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이론 있지. 다 들어봤을 텐데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오늘날은 중력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거리가 가까운 물체 사이에서는 뉴턴의 만류력, 뉴턴의 중력 만류력으로 중력을 설명하고 거리가 먼 우주를 설명할 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차 니네가 점점 배우다 보면 그런 얘기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중력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내가 물체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얘네들을 다 보게 되면 어디를 떨어져?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의 방향은 우리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여기 표면에 이렇게 다 수직이에요.
이 표면의 수직, 이 지표면의 수직. 이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다른 말로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직 방향. 그게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높이 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죠. 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막 로켓 타고 올라갔어. 쫙 올라갔어. 뛰어내렸어. 오, 지구 쪽으로 떨어지네. 더 올라갔어. 또 떨어지네. 더 올라갔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 무슨 상태라고 얘기해? 무중력 상태. 그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 말이야. 중력이라는 게.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겠네. 자, 그럼 보세요. 8조. 힘력. 지구와 같은 천체를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지구 중심 방향, 이걸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력의 크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며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말은 선생님이 중력과 무게가 같다라고 했잖아. 이 무게는 그럼 항상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나 아니면 여기 3층에 있나 지표면에 있나 어떻게 돼? 이 무게가 항상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지구 중심이니까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높이 올라가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지구가 울퉁불퉁하잖아. 그러니까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이 중력, 무게는 변한다. 거리가 멀면. 그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가 돼. 됐어요? 그럼 지구도 사실은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 사실은 타원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적도반지름이라고 하고 극반지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극지방에 갔을 때하고 적도에 있었을 때 그게 가면 거리가 더 가까워. 그럼 무게가 더 어떻게 된다? 많이 나가. 왜 지구가 왜 타원이에요? 지구가 뭐라고요?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구는 없어. 선생님 제가 컴파스로 동그랗게 그리면 아니. 실제적으로 미세하게 측정한 거리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원은 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만이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지구도 타원입니다. 여기가 더 넓어요.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보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무게를 쟀을 때하고 여기서 무게를 쟀을 때 다르다. 그러니까 위치나 장소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 무게다. 자, 그래서 중력의 현상의 이용, 거기 고드름, 운석, 폭포, 스카이다이빙, 수력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고요. 자, 그럼 무게와 질량 한번 볼게요. 무게와 질량. 무게가 있고 질량이 있어.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질량은 킬로그램. 질량은 우리가 m이라는 기호를 쓸 거야. 무게는 우리 혹시 은율이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우리 헬스장 갈 때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헬스장 가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지. 들어보셨나요?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가 무게야. 그래서 무게는 W. 그럼 무게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또는 킬로그램. 힘을 선생님 F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F 이런 표현을 쓰고요. 나중 되면은 이 무게의 단위 또 뭐 뉴턴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약 9.8. 그럼 사실 내가 니네한테 아까 만약에 몸무게가 50kg이야 하면 야 몸무게가 얼마니? 라고 하면 50kg 중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여기다 9.8을 곱해서 490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게와 질량을 구별해서 안 쓰지. 사실은 우리가 무게를 물어보는데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게는 중력의 크기고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고 얘는 단위가 뉴턴이고 얘는 킬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무게는 우리가 용수철 저울, 그 다음에 안진뱅이 저울. 자, 근데 질량을 측정할 때는 윗접시 저울,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용수철 저울이나 안진뱅이 저울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 얼마야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지. 근데 윗접시 저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양팔 저울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접시 놓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의 무게를 이렇게 얘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어. 여기다가 뭘 넣어?
추를 놔서 얘를 평형을 딱 맞춰서 추의 질량을 다 더한 값이 이 물체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할 때는 양쪽을 비교해서 수평을 맞춰서 측정을 하는 거고 무게를 측정할 때는 그 값만 측정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 눈금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만약에 우주에 가서 용수철저울로 무게를 해. 그럼 무게가 둥 떠 있는데 이 용수철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지. 안전뱅이 저울, 우리 어떤 거에서 물체 얹어놓으면 얘가 바늘을 샥 움직이면서 이걸 안전뱅이 저울이라고 하는데 눌려져 안 눌려져? 안 눌려지지. 그럴 때는 무게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위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은 이 어떤 기준이 되는 추, 분동을 같이 맞춰서 평형을 이뤘을 때의 그 값을 재는 것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해되시고 있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게는 변한다. 변한다. 질량은 안 변해. 어디에서 재더라도 질량은 항상 똑같은 값이야.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얘를 측정할 때는 1kg의 질량은 여기다가 9.8을 곱해서 우리가 9.86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1kg 중 또는 1kg F 이렇게 무게를 측정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주정거장에서 무게와 질량 한번 볼게요. 우주정거장, 우주에 갔어. 그럼 무게는 0이야. 그러니까 무게를 비교할 수 없다. 다 둥둥 떠 있는 거. 우주선도 둥둥 떠. 우주선 엄청 무겁지. 우주선 엄청 무거운데 우주가면 둥둥 떠 있어. 나도 둥둥 떠 있어. 먼지도 둥둥 떠 있어. 그럼 무게가 다 0이야. 왜 0일까? 중력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0을 아무리 질량이 크더라도 곱하면 어떻게 돼?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거야. 근데 질량, 물체의 고유한 양이므로 우주정거장에서도 질량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질량을 어떻게 비교할까? 자, 예를 들어서 봐. 선생님이 아까 야, 지구가 나를 당기는 만큼 나도 지구를 당긴다라고 했는데 나만 지구 쪽으로 끌려가고 지구는 나 쪽으로 안 끌려온다라고 얘기했지. 왜? 지구의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서 너 왜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선생님 순간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순간 긁고 있어. 아니야, 너 긁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 디스하는 건가 지금?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깜짝 놀랐네. 자, 우주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있어. 여기에 쇠구슬이 있어. 그럼 내가 있는 힘껏 던졌어. 쇠구슬 있는 힘껏 던졌어. 엄청 빨리 날아가겠지. 내가 우주선을 있는 힘껏 밀었어. 밀려. 우주에 가서 밀면 밀 수 있어. 밀렸어. 근데 누가 더 빨리 갈까? 쇠구슬은 엄청 빨리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돌 던질 때 가벼운 돌을 던지면 내가 있는 힘껏 던지면 엄청 빠르게 날아가잖아. 근데 무거운 돌을 던지면 에이씨! 쿵! 하고 금방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서 질량을 비교할 때 내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빠르게 날아가면 질량이 작은 거고 천천히 이동하면 질량이 큰 거야.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등 가면 그거 우리가 가속도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하나 보면 자, 가속도. 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해. 빠르기의 변화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 질량이 작은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멀리 빠르게 멀리 갈 수 있겠지. 아니, 멀리라는 말은 빼자. 왜냐하면 내가 우주선을 밀었을 때하고 만약에 1kg짜리 쇠구슬을 밀었을 때 내가 똑같은 크기 있는 힘으로 던지잖아. 둘 다 우주 끝까지 날아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쇠구슬은 빠르게 날아가고 우주선은 천천히 우주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 가속도, 속도의 변화는 힘이 세면 셀수록 속도의 변화가 클 거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가속도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야. 아주 중요하게 나중에 배울 거야. 요거 하나만 적어놓을래? 거기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야. 그 얘기 하나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쪽에 탄성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 이해되고 있으신가요? 네. 물리는 이해입니다. 자, 탄성력. 자, 이걸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까? 탄성력, 탄성력. 자, 탄성력이라는 게 뭘까?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다른 말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수철, 예를 들어 고무줄 있지. 딱 원래 크기로 들어오지. 용수철 잡아당기면 밀면 나오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되돌아가려는 힘. 그럼 우리 어떤 게 있을까? 탄성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원래대로 되돌. 이걸 우리가 탄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봐. 자, 어떤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 이게 원래 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놨어. 그럼 자, 내가 물체를 밀면 어떻게 돼? 슉 튀어나오고, 물체를 당기면 쑥 들어가지. 그러면 요 탄성력이라는 힘은 밀었네? 근데 일로 작용해. 당겼네? 일로 작용을 해. 그럼 내가 작용한 힘과,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내가 외부의 힘과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야. 왜? 밀면, 내가 밀어 넣으면 튀어나오고 당기면 들어가니까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용수철이나 고무줄, 이렇게 선생님 고무줄 매달아놓고 이렇게 딱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딱 아프겠지. 더 많이 당기면 어떻게 빡! 더 아프겠지. 맞나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변형 길이라고 얘기해. 변형 길이의 비례관계야. 많이 늘어날수록 커. 그 다음에 우리 굵은 고무줄 있고 가는 고무줄 있으면 가는 고무줄 아니면 가는 용수철은 쉽게 당겨지잖아. 그런데 굵은 건 어때? 잘 안 당겨지고 힘이 많이 들지. 그래서 용수철의 굵기나 고무줄의 굵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성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탄성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책 한번 보자고요.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탄성. 구촉하고 있어요. 탄성. 자, 탄성 때문에 나타난 힘을 탄성력. 그럼 탄성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 내가 작용하는 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 줄쳐야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 탄성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됐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 그럼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하나 더 써놓을까요? 뭐? 용수철이나 고무줄의 굵기에 비례한다. 그걸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책에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탄성력의 이용. 빨래, 집게, 머리끈, 탄성력 등을 이용하여 탄성력을 이용한 물체를 고정한다. 그래서 장대 높이 뛰기. 장대가 슉 휘어졌다가 쫙 펴지면서 우리 딱 물체를 넘지. 번지 점프, 양궁 등의 경기에서 물체의 탄성이나 탄성력을 이용하여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전거나 자동차 타이어의 고무의 탄성력을 이용한다. 용수철, 저울, 체중계, 자전 관장 등의 탄성력을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무게를 측정할 때 용수철 저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용수철 저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어떤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어떤 물체를 매달면, 내가 만약에 10N이라는 물체를 매달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용수철이. 그러면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 10N이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나서 정지해 있다고. 그럼 탄성력은 어디로 작용해? 탄성력은
작용을 이루자고 해서 이 탄성력이 10N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럼 1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이게 2cm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10N이었을 때 2cm가 늘어나는구나. 그럼 20N이면 얼마가 늘어나겠어? 4cm가 늘어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무게에 따라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비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요거는 그쪽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탄성력 이해됐지요? 그 다음에 마찰력. 자, 마찰력. 마찰이 뭘까? 마찰력? 마찰력. 접촉면. 어떤 물체가 접촉했을 때 생기는. 자, 어떤 물체가 서로 물체가 접촉돼요. 그럼 얘는 운동을 도와줄까? 방해할까? 방해하는. 물체가 접촉되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일. 그러면 운동 방향, 이 마찰력에 방해하는. 자, 지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지? 넌 안 배웠어? 배웠지. 네? 안 나왔는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 자, 운동을 방해하니까 이 마찰력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반대일까?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 아까 선생님 운동장에서 공을 뻥 차서 멈췄다라고 했는데 무슨 힘이 작용한 거야? 마찰력이 작용한 거야. 선생님 만약에 그럼 날아가도 마찰력이 작용하나요? 작용하지. 무슨 누구하고 마찰이 작용? 공기와의 마찰이 작용하는 거야. 공기와의 마찰.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면 우리 막 손도 박수 치면 어때? 손 뜨거워지지. 마찰력이 작용하면 항상 열이 발생합니다. 열 발생한다. 이것도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운동 방향과 반대야.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데 얼음판에서 물체를 움직이기가 쉽니? 아스팔트에서 움직이기가 쉽니? 얼음판에서 쉽지. 그 말은 얼음판에서 물체가 잘 움직인다는 말은 물체의 마찰력이 작다. 얼음판이 작다. 아스팔트보다는. 그 다음에 무거운 물체를 끌기가 쉽니? 가벼운 물체를 끌기가 쉽니? 가벼운 물체. 그럼 가벼운 물체가 마찰력이 작다라는 얘기야. 가벼운 물체가 마찰력이 작다.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데 마찰력의 크기는 뭐하고 관련 있다? 접촉면의 성질. 얼음판이 더 끌기가 쉬워. 접촉면의 성질하고 관련 있고 물체의 무거울수록 어떻다? 마찰력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야. 물체의 무게하고 관련 있고. 근데 접촉면의 면적은 관계가 없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건 선생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자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상자를 선생님이 여기서 끈다라고 치면 이렇게 끌었을 때하고 이렇게 끌었을 때하고 이렇게 끌었을 때 지금 뭐가 달라? 얘는 접촉면이 넓지. 맞나요? 얘는 접촉면이 좁네? 이렇게 하면 더 좁네? 그럼 이렇게 끌든 이렇게 끌든 이렇게 끌든 마찰력은 모두 다 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접촉면의 면적하고는 관련이 없어.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 무게하고 접촉면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10N으로 밀었어. 근데 안 움직여. 내가 10N으로 밀는데 안 움직였어. 그럼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큼일까? 1번 10N보다 크다? 아니면 10N이다? 크다. 10N보다 뭐라고요? 10N이다? 10N보다 크다? 자, 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잘 봐.
내가 이 물체를 미는데 마찰력의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지 정지되어 있을 때는 내가 10N인데 10N보다 크면 내가 밀고 있는데 얘가 반대로 밀게 되니까 더 커서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막 내가 밀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바깥으로 밀리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다? 10N이다. 그럼 봐. 너처럼 된다고 한다면 내가 10N을 밀었는데 마찰력이 더 커. 툭 치면 얘가 나한테 더 밀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세상 걸어가다 어디 부딪히면 다 나한테 다 덤비겠지?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내가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 그것을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아마 그 힘의 평형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 마찰력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자,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책 보고 있나요? 제루에? 10쪽 제루에 보고 있나요? 보고 있니, 유설아?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제루에. 여기라고? 여기야? 마찰력의 방향은 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물체가 운동할 때 밀면 마찰력은 미는 힘과 반대고 정지되어 있어도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으면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정지되어 있을 때는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무거울수록 줄 쳐야 되겠지.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에 거칠수록. 그러니까 마찰력은 접촉면의 성질과 무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마찰력이 선생님이 얘기했어. 정지하고 있었을 때 이걸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힘의 크기와 같다. 선생님 아까 10N 줬는데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마찰력도 10N이야 라고 했지? 그거 줄치고 힘의 평형이라고 쓰세요. 힘의 크기와 같다. 힘의 평형. 자, 그럼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더, 거기다가 줄치고 용수철적으로 해놓고 마찰력의 크기와 같다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내가 밀었어. 힘을 점점 줄 때 얘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럼 얘가 막 움직이겠지. 그럼 내가 힘을 좀 더 빨리 움직이겠지. 그럼 얘가 속력이 빠를 때 마찰력이 클까? 속력이 느릴 때 마찰력이 클까? 아니면 같을까? 속력이 빠를수록 마찰력이 클까? 속력이 아니면 같을까? 같아요. 속력이 느리건 속력이 빠르건 움직이고 있으면 마찰력이 같습니다. 자, 실제로 사실 여기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는 건 맞지만 무게하고 항상 비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이 마찰력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수직항력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어떤 물체를 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어떤 물체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생긴다. 그럼 마찰력이 생기는 원인은 선생님 접촉면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매끄러운 표면인데 실제로는 얘가 울퉁불퉁하고 이 물체도 이 울퉁불퉁한 표면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야.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그럼 이게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이 접촉면의 성질이라는 말은 어떤 거는 이렇게 뾰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가 뾰족한 거야. 그럼 이렇게 뾰족하면 내가 밀 때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게 거친 거야. 그럼 얼음판은 어떻게 돼? 이게 매끄러운 거야. 그럼 이 접촉면의 성질이라는 말은 이거야. 그럼 사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겨서 뭐가 생겨? 중력이라는 힘이 생기지. 그럼 지구가 물체를 중력이라는 힘이 생기면 얘도 얘 물체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는 거야. 자, 다시 여기에 보면 이 물체가 지구가 물체를 당겼어. 근데 얘가 안 떨어져. 그럼 이 밑에 판이 얘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수직항력이야. 그럼 지구는 물체를 당기는데 얘는 물체를 밀어 올리게 되니까 서로 어떻게 돼? 이렇게 딱 껴버리는 거야. 두 물체 사이. 그래서 접촉면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접촉면의 성질은 이게 낀 정도를 접촉면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껴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 바삭바삭 부서지면서, 그러니까 요 끼어 있는 게 부서지면서 빠바박 움직이는 거야.
그럼 속력이 빠르던 속력이 느리던 어차피 똑같이 붙으면서 가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 자, 다시 항상 운동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고 접촉면의 성질, 물체의 무게. 근데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을 때의 마찰력은 내가 작용한 힘의 크기와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 이거 마찰력 뭐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계수, 운동 마찰계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한번 들어놓으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찰력의 이용. 자, 우리 미니탕도 밑에 하고 있습니다. 찾았니? 자, 그럼 요거는 마찰력이 커서 좋을 때, 작아서 좋을 때. 그럼 요건 읽어보면 우리 다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투수가 우리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야구 선수가 야구공에 뭐가 있어? 실밥을 이용해서 실밥이 없으면 공을 던지기가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데는 상관없는데 공을 회전시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투수가 뭐 직구를 던지건 뭐 커브를 던지건 뭐 체인지업을 던지건 슬라이더를 던지건 이 투수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실밥을 채면서 공을 회전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공이 휘어질 수가 있어. 축구공도 마찬가지야. 축구공 뻥 차면 휘어지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휘어지는데 거기에 왜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니 그건 우리가 나중에 마그누스의 힘 해가지고 그거를 배우면 아 이게 이렇게 공이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우면 공이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는 일로 휘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고요. 투수가 공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접촉면이 미끄러워야지 좋아? 아니면은 좀 거칠거칠해야지 공을 회전을 잘 시키겠어? 거칠거칠.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송진가루로 붙여. 핸드볼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끈적끈적하게 송진가루로 붙여. 공이 딱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을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마찰력이 커야지 좋은 거야. 송진가루를 묻힌다. 계단 끝에 보면 어때? 계단이 물 있으면 미끄럽잖아. 근데 거기 계단 끝에 보면 이렇게 고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틈 같은 것도 파놓고 했지. 그럼 미끄러지지 말라고 마찰력을 크게 한 거고요. 등산화바다가 울퉁불퉁 이것도 마찰력을 크게 해준 거고. 눈 오는 날 우리 자동차의 체인 감지 이런 것도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거야. 그럼 마찰력을 작게 하는 거야. 야 서랍을 열고 닫을 때 아우 씨 마찰력 크면 서랍 막 베란다 문 안 열리면 엄청 짜증나지. 그래서 얘는 바퀴를 사용하거나 기름칠을 해서 마찰력을 작게 하는 거고. 수영장에 할 때 어때? 미끄럼틀에 물 흘려주지. 만약에 물 없으면 어떻게 됐어? 미끄럼 타고 나면 찌익 씹으면서 엉덩이 막 엄청 뜨겁고 막 이렇게 했지. 그래서 물을 흘려주는 것도 마찰력을 작게 하는 거고.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나 기름칠, 배 잠수한 비행기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공기 마찰을 줄여서 빨리 에너지 손실. 그 마찰이 생기면 서서히 뭐 발생한다고 했어? 열 발생한다라고 했지. 이 열 자체도 에너지야. 열이 발생한다는 말은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줄여주는 거야. 에너지 손실을 마찰을 줄일수록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부력 하나 남았는데. 자, 부력 얘기를 해볼게요. 부력. 역자는 힘력자지. 부자는 무슨 불자일까? 뜰 부자야. 뜬다 할 때 뜰 부자. 뜨는 힘이야. 그러면 우리가 뜬다라고 하면 뭐만 생각을 할까? 물에 뜨는 것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 부력은 뜨는 힘인데 뜨는 힘이야. 어디에서 뜨는 힘이냐면 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액체만 생각하지 마세요. 유체에서 뜨는 힘이야.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이 많으니까 물만 얘기를 하는. 그럼 유체는 뭐냐면 이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 흐를 유자야. 그러면 흐르는 물체. 그럼 흐르는 물질의 상태에 뭐뭐 있어? 액체나 기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뜨는 힘이 부력인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힘도 뭐 때문에 뜨는 거야?
부력 때문에 뛰는 거야. 진짜요? 헐. 비행기가 뜨는 게 특별한 뭔가 작동이 있을 것 같지? 아니, 날려면 엄청 빨리 가면 저절로 뜹니다. 부력이 생겨서. 어떻게 빨리 가요? 어떻게 빨리 가냐고? 아니 그냥 빨리 가면 빨리 가면 뜨더라고요? 떠. 그럼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사람도, 그러니까 새 날개처럼, 그러니까 비행기도 날개가 있잖아. 사람도 날개 만들면, 근데 사람 다리 힘으로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 때도 비행기 할 줄 해서 이륙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와, 그냥 빨리 가는 거야. 그럼 막 빨리 가다 보면 저절로 떠. 그게 아까 선생님 공 휘어진 그 얘기 잠시 해볼까요? 그럼 부력 나온 김에 잘 봐. 날개가 있는데 물론 날개를 조절하기 하겠지만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날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비행기 날개를 잘랐을 때 단면 옆에서 보면 그럼 비행기가 연락빨리 가.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지. 날개가 쫙 공기를 가려면 그렇게 갈 거 아니야? 네. 맞나요? 그럼 이렇게 공기가 도착을 하고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이렇게 도착하는 공기의 양과 이렇게 도착하는 공기의 양은 항상 같아야 돼. 뭐라고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항상 도착하는 공기의 양은 같아야 돼. 그게 이제 그게 질량보존의 법칙의 그 한 건데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공기의 양이 무조건 같다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얘는 짧은 거리를 가고 얘는 먼 거리를 가잖아요. 맞았어. 그럼 누가 더 빨라야 돼? 어느 게 더 빨리 가야 돼? 위쪽으로 갔을 때 빨라야지 똑같은 양이 도착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양이 도착을 하기 위해서. 맞나요? 그럼 여기는 속력이 그러니까 공기의 속력이 빠르고 여기는 공기의 속력이 느리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속력이 빠르잖아? 그럼 봐. 이 공기가 속력이 빠르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작아져. 누르는 힘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기가 선생님 공기가 속력이 빠르면 나한테 세게 부딪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공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 공기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건데 이걸 기압이라고 얘기해. 근데 얘가 빨리 이동을 해버리면 나한테 충돌하기 전에 가버리고 충돌하기 전에 가버리니까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느리면 여기는 압력이 어떻게 돼? 큰 거지.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힘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보다 얘네들의 압력 차이가 더 커지게 되니까 숭 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빨리만 갈 수 있으면 저절로 뜨게 되는 거야. 그럼 비행기 뭐 보조 날개 이런 거 조절해서 이 차이를 더 해서 뜨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투수가 공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 그럼 축구공이 이렇게 있어. 자, 축구공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내가 공을 이쪽을 빵 찼어. 그럼 공이 어떻게 회전을 하겠어?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위에서 봤다라고 치면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찬가지 공기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공기가 이렇게 오는데 축구공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공기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같으니까 여기는 속력이 어떻게 돼 있어? 빨라. 이해되셨나요? 근데 공은 이렇게 회전하는데 공이 이렇게 오니까 회전 방향하고 공기 이동 방향하고 반대가 되니까 여기는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 그럼 여기는 압력이 크고 여기는 압력이 크고 여기는 압력이 작아. 그럼 어디로 휘어져?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야구공이 휘어지는 것도 그런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좋아하시나요? 호날두가 이제 무회전킥을 찬다라고 하잖아. 무회전킥은 말 그대로 공을 중심을 차서 얘 회전을 안 시키는 거야. 그 회전을 안 시키게 되면 공이 회전이 안 되니까 어디로 얘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너클볼 아시나요? 네. 너클볼 들어봤어? 너클볼도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게 되면 항상 여기 실밥을 채서 공이 회전하게 되는데 너클볼은 이렇게 해서 손가락 틈에 놓고 이렇게 던지거든? 그러면 공이 회전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휘어질지 모르는 거야. 던지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럼 그때 순간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공이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클볼이나 축구의 무회전킥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 비행기가 나는 원리나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그누스 효과,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떠오르는 힘을 악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는. 아무튼 자, 이 부력도 이런 같은 원리인데 자, 부력 뜨는 힘이야. 뜨는 힘. 그럼 봐.
조금 어려워. 자, 조금 어려워. 자, 부력. 그럼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유체라고 했지, 유체. 그냥 선생님 물 얘기할게요. 근데 유체라고 액체나 기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부력이라는 힘은 부력.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물체 이렇게 담가놨더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담가놨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선생님 뭐가 일어났다라고 했지? 힘의 평형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탄성력에서 내가 어떤 물체 원래 길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만큼 늘어났어. 그럼 아래쪽으로 뭐와? 중력과 여기 뭐가 작용해? 탄성력이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떤 물체가 얘는 이 유체, 액체 위에 떠 있고 어떤 물체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됐어요? 하나만 더 그림 그릴까? 하나만 더 그릴까? 근데 얘는 이렇게 중간에 있고 얘는 이렇게 바닥에 있어. 자, 그럼 얘도 정지되어 있고 얘도 정지되어 있고 얘도 정지되어 있으니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물 속에 유체 속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부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힘이 작용해? 분명히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이 중력과 이때 뜨는 힘, 이 부력이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중력과 부력이 같은 거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자, 얘는 분명히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뭐도 생기고 있어? 부력도 생기고 있어. 그럼 얘는 바닥에 가라앉았으니까 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르겠지. 그 이 바닥도 이 물체를 어떻게?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이 또 생겨. 그거 우리가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그냥 선생님 스몰 F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해되셨네? 스몰 F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부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자, 물 속에서 그러니까 부력은 물의 무게. 그러니까 자, 부력은 어떻게 측정이 돼?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통 속에 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어떤 물체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돼? 잘 봐. 자, 여기에 물이 있는데 선생님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물체를 딱 집어넣으면 이 공간을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이 공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물체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물이 있던 자리 대신 이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물이 어떻게 해? 넘치지. 왜 넘칠까? 야, 원래 물이 있었는데 여기 물 대신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넘친 거야. 그럼 물이 이렇게 여기 넘쳐서 생기겠지. 그럼 이 부력은 얼마만큼 넘쳤니? 그럼 얘가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물체의 무게만큼 넘쳤지. 그러니까 흘러넘친 물의 무게만큼 그러니까 여기 흘러넘쳐서 물의 무게가 측정이 될 거 아니야? 흘러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뭐가 되냐면 부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내가 더 큰 물체를 집어넣었어. 그럼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부력이 어떻게 돼 있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럼 물체의 물이 대신 그러니까 그 유체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부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큰 거야. 그러면 자 봐. 얘는 얼마만큼이겠어? 요만큼이 잠겼네. 그럼 선생님 편의상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요. 맞니? 그럼 물체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 얘는 이만큼이 잠겼네. 그럼 얘도 이만큼이 잠겼지. 그럼 잘 들어야 돼. 자 봐.
여기서 부력을 A, B, C 부력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많이 잠겼어? B, C가 가장 많이 잠겼지. 그럼 B와 C는 부력이 같은 거야. 왜? 물체 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보다는 크다? A보다는 큰 거야. A의 부력이 제일 작은 거야. 선생님 뭘 물어봤어? 부력을 물어본 거야. 부력. 됐나요? 근데 만약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무게를 비교해라. 그럼 얘는 중력과 부력과 같은 거고 여기도 중력과 부력과 같은 거고 여기도 중력과 부력이 같은 거야. 아니지. 여기는 이 물체를 밀어올리는 힘이 있겠지. 여기서 무게를 비교하라는 말은 뭘 비교하는 거야? 중력을 비교하는 거지. 중력을.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는 A의 중력하고 그 다음에 A의 부력이 같아요.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B의 중력하고 B의 부력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C의 중력하고 F하고 요 F는 뭐라고 했어?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같아? 더하기 C의 부력하고 같아요. 자, 지금 위로 작용하는 거는 바닥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하고 부력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같다라고 했어? B의 부력하고 C의 부력은 같아요. 근데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요 스몰 f까지도 더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럼 무게는 누가 제일 커? 무게는 누가 제일 크겠어? C가 제일 크겠지. 왜? C의 부력하고 B의 부력은 A보다도 큰데 F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의 중력하고 선생님 무게는 이 중력을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누가 B하고 같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A의 무게가 가장 작아요. 왜? A의 부력이 가장 작으니까요. 요 얘기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겠어요? 부력은 부피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 선생님 그림 하나 다시 그려볼까? 요만한 게 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만한 게 있어. 그럼 부력은 누가 더 크다? 오른쪽에 부력이 더 크다. 알겠니? 네. 그럼 무게는 누가 더 클까? 요게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무게는 누가 더 클까? 아니 둘 다. 무게는 누가 더 클 것 같아? 자, 그럼 부력은 B가 A보다 커. 됐니? 그럼 얘가 정지되어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과 뭐는 같아? 부력은 같아 있으니까 이렇게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했지. 네. 부력은 얘가 커. 그럼 중력도 누가 크겠어? B. 얘가 크겠지. 왜? 얘네 둘은 항상 같은 상태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라앉았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잘 봐. 자, 똑같은 물이야. 자, 그러면 어떤 거는 넣었더니 요만큼이 가라앉았어. 그럼 어떤 건 넣었더니 이만큼이 가라앉아. 그럼 누가 더 무거울까? 부력이 누가 더 커? 그 뒤에 거. 여기서 부력은 누가 더? 얘는 요만큼이 차지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얼만큼이 차지하고 있어? 이만큼이 차지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PQ라고 할까요? 그러면 부력은 누가 더 커? Q. Q가 P보다 커. 그럼 무게는 누가 더 클까? Q. 무게는 당연히 Q가 P보다 크겠지. 그럼 무거운 게 많이 잠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가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배 위에다가 물체를 넣으면 무거워지면 배가 점점 밑으로 쭉 가라앉겠지. 지금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요거는 가라앉았을 때는 어떻게 돼? 이 바닥면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되겠어요, 수아? 네. 오케이.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여기에 고무공이 있어.
여기에 세구슬이 있어. 근데 얘가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은. 그럼 부력은 누가 더 클까요? 부력은 같습니다. 똑같이 잠겨져 있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됐나요? 네. 부력은 같아. 근데 누가 더 무거울까요? 세구슬. 왜 세구슬이 무거워? 알 수도 없지. 일단 부력이 같은 거지. 근데 고무공이 어떻게 세구슬보다 무거워요? 고무공이 어떻게 세구슬보다 무겁냐고? 물론 자 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세구슬이 물론 무겁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 상식이지만 알 수는 없어. 그럼 이 물체의 밀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본 상식이지 여기서 고무공이 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진짜 지금 여기서 부력이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사람은 물에서 힘만 빼고 있으면 뜬다? 사실 힘만 빼고 있으면 떠. 당황만 안 하면 돼. 당황해서 물을 먹으니까 숨을 못 쉬게 돼서 죽는 거지.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워 있으면 이렇게 둥 떠 있지? 배영 같은 거 할 때 뒤로 이렇게 있으면 떠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떠 있어요? 떠 있어. 가라앉지 않아. 떠 있어. 힘만 빼고 있으면. 당황해서 물 먹으니까 되는 거지. 그냥 떠 있어. 그러니까 몸을 핀다는 말은 부피를 크게 해서 부력을 크게 해서 더 뜨는 힘을 크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부력 11쪽 볼게요. 기체나 액체 속에서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야. 줄 치세요.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자,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어떻게 돼? 물 위로 떠오르지만 부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가라앉는다. 자, 물체가 떠 있는 상태였을 때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 떠 있을 때는 중력과 부력이 같은 거야. 여기 봐. 얘도 중력과 부력이 같고 얘도 중력과 부력이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중력과 부력이 같은 게 아니지.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부력은 잠긴 만큼의 부피라고 했어. 잠긴 만큼의 부피. 얘는 요만큼 잠겼고 얘는 많이 잠겼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부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요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얘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부력의 이용 기체 속에서 뭐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나 다 부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했죠? 유체라고 했어. 기체나 액체에서 부력이 다 작용하는 거고 선생님 비행기 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 12쪽, 13쪽, 14쪽, 15쪽까지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틀려도 되니까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쪽.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물체 측정 탄성력에 대한 내용이지. 자, 정리. 추의 무게가 커질수록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증가한다.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가로축 값이 커짐에 따라 세로축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므로 추의 무게 비례지 비례? 비례한다. 자, 그러면 지갑의 무게를 웨이트 W로 놓고 무게가 1.0일 때 6cm. 그럼 어떻게 돼? 1일 때 6cm 늘어났으니까 W였을 때 7.2야. 그럼 무게는 얼마? 1.2N. 그 다음에 13조 부력. 추를 물속에 담갔을 때 줄어든 추의 무게는 추가받는 부력의 크기와 같다. 따라서 추가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 밖에서의 추의 무게 빼기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추를 물속에 잠기게 했을 때 추의 무게가 줄어든 까닭은 부력이 어디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쪽 1의 모양 상태, 2의 뉴턴, 3의 중력 중심, 4의 크다, 5의 질량 무게, 6의 뉴턴 그램 또는 킬로그램. 질량 단위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 근데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7에는 변하지 않는다. 8에 변한다. 9의 탄성, 탄성력. 10의 반대. 11의 크다. 12의 비례. 13의 x, x, o, o, x. 6의 5. x, x, o, o, x, o. 14의 마찰력.
15의 반대 16, 17은 둘 다 크다. 18의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건 기역, 미음, 마찰력이 작게 하는 건 니은, 니은, 니을. 19의 부력, 20의 반대, 21의 무게, 부피, 22의 OOXXO. 그래서 22에 뭐라고요? OOXXO. 질문 있나요? 잠시만요. 은희 질문 없지? 13번? 아니 13쪽에 아 13쪽. 세 번째 거 중력 반대 방향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중력 반대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숙제는 15쪽, 16쪽 숙제를 할게요. 15쪽, 16쪽 숙제를 하겠습니다.